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사였습니다. 2022년 11월 24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완연한 강세 흐름이 좀 펼쳐졌죠. 특히나 이제 2차전지 업종 중심의 강세 흐름이 좀 전개됐고, 그리고 이제 개별주들 굉장히 강한 어떤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2차전지 장비 쪽에서 좋은 어떤 수주 공시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상한가를 동반한 강세 흐름들이 좀 펼쳐졌습니다. 또 이제 다른 영역이지만 또 콘텐츠 영역에서 레몽레인 최근에 좀 언급드렸었는데 OTT 서비스 50개국 1위라는 굉장히 오징어 게임을 다시 또 불러일으키는 그런 어떤 이슈, 호재가 좀 나왔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계속적으로 새로운 어떤 이슈라든지 또 이제 재료를 통해서 강세 패턴 또 상한가까지 동반한다는 것은 시장이 상당히 좀 안정화됐다는 걸 보여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현대로템이 최근에 이제 계속 우상향 기조인데요. 지금 K방산이 성장 흐름을 계속 내고 있죠. 그래서 기대가치도 크고 또 네옴시티를 통한 여러 가지 어떤 수주 가능성들까지 겹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단기적인 저점을 좀 확인하는 흐름들이 좀 전개됐죠. 그래서 오늘 2차전지 업종이 가장 강한 섹터였는데요. 시장 한번 정리해보면서 또 필승의 전략들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 지수 0.96% 상승했습니다. 2441포인트, 거래대금은 6.2조, 상승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네요. 670종목. 코스닥이 최근에 계속 더 강하죠, 상대적으로. 오늘도 1.7% 강세, 738포인트 마감했고요. 거래대금은 5.1조, 상승 종목 수는 무려 1200종목입니다. 수급도 오늘 그냥 다 매수네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외국인은 1000억대 이상, 1200억대 순매수, 기관도 각각 양시장에서 600억, 또 900억대 순매수, 선물까지 외국인들이 1400계약 순매수를 해주는 흐름이었고, 증시 주변 자금은 47조 고객예수금, 신용융자 잔고는 17조 수준 정도입니다. 큰 변동사항은 없네요. 어제 미국장은 나스닥 0.9% 상승했는데 여기서 이제 종목단의 부분에서는 테슬라가 7.8% 강세였죠. 그리고 엔비디아, ASML 홀딩스 같은 반도체 업종의 기업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강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증시에 이제 우호적인 어떤 영향을 줬고요. 아시아권 증시에도 니케이 거의 1% 상승, 홍콩도 0.6% 상승에 대만이 1.2% 상승으로 최근에 박스 라인대를 돌파를 해버렸죠. 그래서 이거 대만 증시 보면 추세는 전환됐다 볼 수 있을 정도의 흐름인데요. 상해 증시는 약보합 정도. 그래서 오늘 한국 증시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좋은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테슬라 주가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테슬라가 이제 이전 저점 라인대를 이탈하면서 이렇게 또 저항을 받는 하락 약세를 보이는데요. 52주 신저가의 2년 내에 가장 낮은 주가 이렇게 좀 뉴스가 또 보도되기도 하면서 투심을 좀 악화시켰는데요. 어쨌든 오늘 어제 이제 7.8% 상승의 흐름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단기적인 저점을 좀 지나는 확인시켜주는 그런 흐름이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국내 증시에서도 2차전지 업종이 한 2주 정도 조정을 받았죠. 예, 그 흐름이 좀 돌려지는 형태가 오늘 한국 증시에도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가 21선, 지수 차원의 21선 지지를 받아내는 흐름이 전개되면서 오늘 양봉으로 돌려 세운 거는 굉장히 의미 있고요. 여기서 지지를 받아야 이번 조정의 흐름이 강하고 길게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고 있어요. 거기에 가장 또 중요했던 업종이 2차전지 업종이라는 얘기를 들었죠. 근데 테슬라가 반등이 나오면서 한국의 2차전지 기업들도 거기에 같이 편승하면서 지수를 또 견인해줬고요. 코스닥 증시도 오늘 1.7% 강세로 21선 지지받고 더 강한 어떤 기조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요것도 괜찮고 바이오가 좀 움직여주면 요것도 요 고점대를 벗겨내는 흐름을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개별주 흐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업종별로 계속 순환매가 돌아가는 어떤 형태가 되는 것 같고 매우 좋은 어떤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 흐름을 간략하게 좀 보면요. 원달러 환율이 다시 또 내려앉으면서
여기 이제 기술적 반등이었죠. 내려앉으면서 이제 시장이 다시 또 상승 보드를 탈 수 있는 이제 여건을 만들어줬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스닥 증시 차트를 보면 뭐 올라오는 흐름을 내고 있죠. 그리고 다우 산업 지수는 장기 평선 뚫고 위로 올라가는 형태로 좋습니다. 좋은 형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종목별 흐름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시총 상위주 뭐 수급 동향은 크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중요한 어떤 패턴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주들 보면 오늘 삼성전자 0.6% 상승해서 21선을 지켜냈죠. 제가 이제 삼성전자가 좀 이끌기에는 지금 반도체 이제 워낙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든 지금 메모리 쪽의 어떤 흐름 자체가 추세적인 강화를 계속 이뤄낼 수 있는 모멘텀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올려주고 또 조정 크게 빠지지만 않으면 되는데 그 중요한 라인이 21선이죠. 그래서 오늘 21선 지켜내고 양봉으로 전환된 게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리고 이 반등을 이어가겠다는 시장의 어떤 메이저의 의중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흐름. 그리고 두 번째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에 이제 어떻게 보면 키를 쥐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아쉽게도 이제 여기 21선을 깨트린 부분은 좀 아쉬운데, 어쨌든 여기서 크게 이제 급락 형태로 가지 않는 계속적으로 도지 형태로 추세를 여기서 돌리겠다는 의지가 충분히 보이는 그런 수급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십자형 소형 거래 그리고 플러스권으로 마감시키면서 시장의 반등을 좀 이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2% 상승, 역시나 이제 도지 형태로 추세를 좀 돌려 세우려는 어떤 형태. 그리고 LG화학도 오늘 굉장히 좋은 소식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 장기 평선 위에 올리는 형태가 됐고요. 배터리 소재 쪽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좋은 소식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LG 에너지 솔루션의 블록딜 가능성이 좀 열려 있고, 그리고 이제 양극재 이제 증설에 대한 어떤 포인트들, 그래서 고려양과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혈맹을 맺는 이런 이슈들은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이슈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 S사에도 오늘 2차전지 업종 내에서 지수를 좀 끌어주는 역할을 해줬죠. 2.7% 상승하면서 21선을 깨트리면서 조금 조정을 이제 만들었는데 다시 또 돌려 세우는 형태. 오늘 갭으로 시작해서 갭으로 또 마감시키고 또 종가가 최고가로 마감시켰다는 것은 굉장히 또 강하다는 어떤 흐름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도 오늘 3.5%, 카카오도 오늘 3% 상승으로 지수 상승을 좀 같이 이끌어줬고요. 또 이제 삼성바이오 그리고 셀트리온도 1% 내외 상승으로 바이오 업종이 오늘 좀 강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지수 대비 그래도 아웃퍼폼하는 흐름을 보여줬네요. 그래서 상장 업종이 고루고루 지금 수급이 돌면서 업종별 순환매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도 2% 상승으로 21선을 깨진 않았네요. 깨지 않는 흐름을 보여줬고, 그래서 코스닥 쪽에서 2차전지 업종이 오늘 뭐 주도했죠. 에코프로비엠이 3.3% 상승, 그리고 LNF가 3.5% 상승해서 에코프로도 2.5% 상승에 첨보도 3.5% 상승했습니다. 대주전자재료가 3.9%로 장기평선 위로 올렸네요. 동아기업도 2.5% 상승해서 2차전지 업종이 대체적으로 지수를 이끌어줬고, PNT도 3.7% 상승으로 장기평선 지지 후에 이제 위로 이제 추세를 잡는 그런 패턴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뭐 되게 좋았고요. 엔캠도 3.5% 상승, 그리고 KMW가 최근에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형태, HP, SP 반도체 장비 쪽에서도 4% 상승. 오늘 반도체 쪽도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리노공업 이런 것도 좀 상승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들, 요즘은 또 개별 종목이 이제 이슈죠. 대보 마그네틱 같은 기업이 또 2차전지 쪽의 장비, 소재 쪽으로 이제 기대치를 높이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오늘 역사적 신고가죠. 그러니까 어떤 업종에서 역사적 신고가가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대보 마그네틱도 2차전지 장비 쪽이 지금 이제 추세적인 상승 흐름을 좀 탈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시그널을 좀 알려준 거죠. 그래서 오늘 굉장히 의미 있었고, 또 상한가 친 종목 중에서
레몽레일이라는 종목이 또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역사적 신고가라는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크죠. 그래서 이제 재벌집 아들내미 재벌집 막내 아들이죠.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글로벌 OTT에서 50개국 1위를 했다는 요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바로 상한가 직행을 했는데요. 결국 이제 이 관련된 기대 가치가 밑에서부터 이제 대량의 어떤 거래량 또 이제 매집 행태로서 이제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었던 기대치를 알 수 있었던 부분인데요. 지금 보니까 글로벌 OTT 라쿠텐 비키 라쿠텐이 일본 전자상거래 업체인데 여기에 이제 OTT에 따르면 재벌집 막내 아들은 서비스 론칭 5일이 지난 23일 기준, 그러니까 이제 이미 초기에 이제 어느 정도 좀 있었다는 거죠. 이 기대치가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고 있던 수급이 밑에서부터 매집을 진행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영국, 프랑스, 이태리 등 5대륙의 50여 개국 이상 국가에서 1위를 휩쓰는 기염을 토했다. 그래서 현재 서비스 중인 다른 국가들도 대부분 최상위권 차트인에 성공한 만큼 재벌집 막내 아들의 열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배가 될 전망이다 해서 레몽레인이 여기에 이제 한 절반 정도의 어떤 투자금을 집행했기 때문에 제작 비중의 절반 정도를 상당한 또 2차 판권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죠. 그리고 국내에서도 지금 시청률이 계속 매 회마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이제 그만큼의 가치, 기대치를 받는 흐름일 것 같습니다. 계속 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그런 이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이슈가 또 계속 다른 어떤 기대치를 불러일으키는 쪽으로 이제 콘텐츠 쪽으로 확산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반증이다. 시장이 안 좋은 상황이면 이 종목에서 그쳐버리는 거죠. 수급이 이제 확산되지 못하면서. 근데 지금은 계속 또 수급이 확산되면서 이 흐름 자체가 커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현대로템 최근에 또 체크해드렸는데 우상향의 기조, 특히나 이제 거래량이 여기 대량으로 터진 지점부터 올라가는 어떤 형태가 되고 있는데 네옴시티랑 K방산 두 가지의 핵심적인 재료가 이제 붙어 있고 또 실적에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죠. 자, 간략하게 현대로템 FS 리서치라는 기관에서 발간된 리포팅인데요. 제목이 이제 K방산의 시작이다. 그리고 이 기업은 철도 쪽하고 방산 쪽이 매출의 이제 거의 대부분인데요. 두 부분 모두 이제 굉장히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방산주 내에서도 탑픽으로 지금 꼽힐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인 거죠. 이게 이제 옛날에 현대전공, 대우중공업, 한진중공업, 철도차량 사업 부분이 합병돼서 이렇게 만들어진 회사고요. 그래서 레일 솔루션 사업 부분, 철도 부분이죠. 그리고 디펜스 솔루션 사업 부분, 방산 쪽이죠. 장갑차라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 만드는 회사. 그리고 이제 수소 인프라 설비라든지 스마트 팩토리 설비 이런 것들을 에코플랜트 사업으로 이제 요 세 가지 사업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체 이제 매출액이 지난 3분기 기준으로 2조 2천억. 철도 쪽에서 1조 3,800억이니까 대부분이죠. 매출액이 62%. 근데 이제 수주 잔고는 지금 거의 이제 비슷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철도 부분이 원래는 지난해 3분기까지 6조 9천억, 방산이 1조 6천억. 너무 이제 갭이 컸는데 대부분 이제 철도에서 수익을 냈다는 거죠. 근데 올해 3분기 수주 잔고는 철도 부분이 8조 400억, 방산 부분이 6조 900억. 그러니까 방산 부문의 수주가 대폭 늘었죠.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다른 국가로 그 수주를 따내게 된다면 이 회사는 이제 철도 회사가 아니라 방산 쪽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을 매겨줘야 되고 방산 쪽은 철도보다는 지금 현재로서는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매겨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게 해외에서 수출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매출이 열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수익성 자체도 철도 부분은 영업이익률이 2, 3%, 방산 부문은 5에서 7%.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수익성도 높다는 측면에서 기대치를 그리고 주가는 그런 것들을 반영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집트 터널청 수주, 사우디 투자부와 네옴철도 협력 MOU를 체결하면서 레일 솔루션 사업 부문의
해외 수주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사우디 투자부로부터 고속철 사업을 따낼 경우 한국 고속철의 첫 수출, 오타네요. 수출 사례로 그 기대가 크다. 그래서 고속철도 사업을 따내면 그건 임팩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K2 전차 첫 수출 10월달. 그래서 폴란드로 이제 대량의 이제 수주를 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실적으로 찍히기 시작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 7월달 폴란드 군민청과 4.5조 규모의 K2 전차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게 이제 거기 긴급하니까 막 이제 많이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K2 전차 긴급 소요분 약 180대로 알려졌고, 대당 가격은 전 탱크가 이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250억으로 추산이 된다. 그래서 수출 단가 대비 43억이 이제 더 나가는 거는 뭐 포탄 및 교본 비용 뭐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쓰는 방법.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단발성의 어떤 수출이 아니라는 게 좀 우리가 엿보이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 군수품은 굉장히 은밀해가지고, 이게 이런 식으로 같이 어떻게 보면 같이 가는 개념으로 장기간의 이제 그 협력 관계로 가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뚫으면 지속적인 어떤 수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방위 사업청에 판매한 K2 전차를 폴란드에 우선 판매하기 위해 시장 가치로 다시 사들인 것이다. 그래서 원래 이제 방위 사업청이 이제 납품할 예정이었던 것들을 여기 막 폴란드가 긴급하다고 하니, 현대토에서 재매입을 해가지고 이제 납품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또 매출이 곧 찍히는 흐름이 됐고, 990억에 다시 매입을 했다. 그래서 야, 이거 많이 남겼네요. 그걸 2070억에 납품한 걸로 판단된다. 한 1000억을 남겼네요. 그래서 지금 유럽 쪽은 지금 러시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군비를 늘리는 거에 굉장히 좀 긴급하고, 폴란드는 또 뭐 미사일 미사일을 맞았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사망자도 나왔고 하기 때문에 그쪽은 더 긴급할 것이다. 그래서 현대 로템의 수혜 기대는 계속 좀 발생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는 노르웨이향 K2 전차의 수출 타진, 또 이집트하고도 이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추가 수주가 이뤄지게 되면 방산 부문의 매출 비중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올해 전체 매출 예상은 3조 2천억, 영업이익은 1,800억. 그래서 실적은 제가 볼 때는 일단은 후행적이잖아요. 수주에 이제 주가는 반응할 것이고, 실적은 이제 후행적으로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수주가 중요하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그 2차 전지 장비 쪽에 또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뭐 거기에 따른 또 기대감들이 뭐 M 플러스 오늘 9% 상승에, 뭐 아까 이제 PNT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뭐 많은 기업들이 지금 기대치를 받고 있고, 또 이제 에이프로 같은 기업도 오늘 윗구르기면서 좀 밀리긴 했지만 상당히 이제 1000억대 공급 계약 소식을 내면서 얼티엄 셀즈라는 기업의 이제 합작사죠. GM과 이제 LG엔솔에 거기로 이제 공급한다는 소식이 이제 나왔고, 뭐 전체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장비 쪽으로도 사이클이 좀 열리는 어떤 흐름이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DENT 같은 기업도 오늘 5% 상승하면서 계속 수주 소식을 내고 있죠. 여기도 이제 얼티엄 샘즈 향으로 이제 장비 계약들을 계속 하는 그런 기업이고, 원준 뭐 이런 기업도 이제 장비주에 속해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들, DYPNF 이런 기업들도 이제 그런 쪽에 속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코스모 화학이 4.8% 강한 기조의 흐름을 보여줬고, 나노신소재도 이제 신고가 영역 근방에 이제 있죠. 오늘 1.9% 상승에 코스모 신소재도 2.6%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파크 시스템즈 2.8% 상승으로 장기 평선 물량 계속 좀 흡수하는 패턴이 전개되고 있고, SKI 테크놀로지 바닥권 탈출 흐름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도 2% 상승.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괜찮습니다. SKC도 4.2% 상승. 일진 머티리얼즈가
이게 롯데케미칼이 좀 왔다 갔다 이제 유상증자 내지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조금 노이즈가 끼는데 뭐 어차피 뭐 본업 자체 흐름은 뭐 명확하기 때문에 크게 부담을 가질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 개선되고 좋아지는 흐름들 이어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기관 동시 순매수 쪽은 하나솔루션 그리고 세스윈드 요즘 친환경 쪽으로 이제 수급과 이제 동시에 이전 고점대를 돌파시키려는 흐름들이 하나솔루션, CS윈드 이제 동시에 같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기업은 수급과 모멘텀, 트렌드가 모두 몰려있는 그런 핵심 기업이다. 삼성 SDI, 또 삼성전자, LG와 삼성 SK 하이닉스 이렇게 반도체 2차전지 관련주들, 카카오뱅크도 바닥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현대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이제 그 친환경 쪽은 지금 주요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수급을 붙이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방산 쪽에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기업들, 또 코스닥에서는 오늘 2차 전지 기업들, 엔터주들도 꽤나 보이네요. 에코프로빔, LNF, PNT, 대주전자재료 이런 기업들 2차 전지와 또 네오이즈가 최근에 신작에 대한 게임 기대감이 불고 있죠. YG엔터도 4% 상승. 대부시스터즈 이것도 최근에 좀 바닥에서 탈출하는데 이게 호재가 있죠. 결국 이제 한알령 해제 자체가 엔터나 이제 콘텐츠뿐이 아니라 이제 게임 쪽으로도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점차적으로 좀 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지금 시장에서 활발하게 이제 반영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JYP 엔터도 플러스, 펄어비스도 참 많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컴투스 이런 것도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바닥권 탈출의 움직임들이 전개되고 있는 콘텐츠 게임, 엔터주들 이런 종목들 바닥권 탈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이렇게 좀 정리 마무리 지어봤는데요. 투자하기 좋은 구간이죠. 특히나 이제 지수 흐름 자체도 반등 흐름을 꺾지 않고 지금 돌려 세우고 있기 때문에 거래하기 좋은, 그리고 저점 매수를 해나가면서 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괜찮은 어떤 환경인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기준이 세겠죠. 당연히 기준을 가지면서 거래 전략을 세워야겠죠. 하여튼 좋은 어떤 분위기 속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